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디로 교육 가족여행을 떠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연계되어 연장선상에 있는 배움의 장소들을 쭉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장소들이 제가 안내 드리는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꼭 가봤으면 하는 곳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6학년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잘 동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 다녀와,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사춘기가 온 아이들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별로 말수도 없는 데다가 더더욱 나가려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학년 아이들은 세 가지의 테마로 접근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로,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세계입니다. 진로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진정 관심 있고 하고 싶고 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부모도 같은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디자이너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맞습니다. 미술관에 데려가야 되고요. 전시회가 있으면 때때마다 같이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디자인 스쿨에 대해서 어떤 캠프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참여시키고 그 분야의 정상급에 있는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아이가 예를 들어 의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관련된 박물관도 가야 되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한번 병원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될 거고, 그리고 대학의 의과대학을 한번 가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공부하는 그 의미와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아이의 흥미와 목표와 진로에 따라서 사실은 교육 가족 여행의 목적지가 많이 달라지는 게 바로 6학년 시기입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면 아이들 데리고 계속해서 축구장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축구 아카데미에도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시상식이 있다면 또 같이 간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했는데요. 이 역사라고 했을 때는 5학년 때 주로 역사를 배웠지만 6학년 때는 근현대사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현대사에 관련한 그런 박물관, 그리고 세계라고 했습니다. 6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의 견문을 훨씬 좀 넓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좀 가면 좋을지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서 우리 몸의 신체, 꼭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 과학에 대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백범 김구 기념관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한 파트도 있지만 내 삶의 롤 모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박물관이 있고 또 어느 작가의 생가, 그죠? 또 위인의 생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 롤 모델이 있다면 그 롤 모델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경복궁, 수원 화성,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한 핵심적인 왕이 살던 궁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혹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수원 화성에 대한
그 행차가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도 한번 참여해 보신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규모가 커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지 꼭 여기가 아니어도 지역에 있는 박물관, 그죠? 꼭 규모가 있는 큰 도시의 박물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생활 모습과 역사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양주에 있는 수학박물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수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좀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과학을 어려워하고 역사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외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오랜 역사 그리고 각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한다면 그 과목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중남미 문화원입니다. 앞서 키워드 중에 세계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문화원, 아프리카 문화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각자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아유, 애들에게 저거 보여준다고 되겠어? 뭐 한번 보여준다고 되겠어? 그것이 아이에게 한번 탁 터트려주는 호기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질문을 받았죠, 기자에게. 당신은 당신의 가진 능력 가운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능력이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아인슈타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바로 호기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는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에 탁 아이가 관심을 가진다면 관련된 독서로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교육 가족 여행을 가고 난 이후에 어디를 들렸다가 집에 오는 게 제일 좋다? 맞아요. 서점이에요. 그래서 코스는 가족 여행 충분히 보고 대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퀴즈도 풀고 관련된 영상들도 돌아오는 길에 듣거나 보면서 어디를 들린다? 그렇죠. 서점에 가서 오늘 갔던 곳에 대한 컨텐츠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발전해서 알아보고 싶은 곳, 알고 싶은 인물, 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언급은 하겠지만 집에 전집이 있는 것도 좋지만 때때마다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테마에 대한 책을 때때마다 사주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는 오크밸리 천문대입니다. 제가 아마 학년마다 천문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밤하늘의 달, 행성 이런 부분의 과학적 원리들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역사, 세계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쟁기념관 국립현충원입니다. 열 번째는 아산 외암 민속마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던 모습들을 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11번째는 국립고궁박물관이고요. 12번째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입니다. 쭉 제가 드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드렸던 추천 가족 교육여행 목적지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6학년에 나와 있는 목록이 4학년 아이들에게 맞을 수도 있고요. 4학년 아이들의 추천된 목적지가 6학년 아이들에게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 아이의 흥미도 지금 현재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부산으로 그냥 여행을 떠나요. 휴양으로 가는 거예요. 해운대 해수욕장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경주를 들려서 오늘 특별하게 아이들에게 통일신라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떠나는 휴양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육여행 목적지 한 곳을 찍고
그리고 어디를 들렸다? 서점을 들렸다가 오면 이보다 더 좋은 의미 있는 주말 연휴 방학 여행이 있을까요? 꼭 메모해 두시고, 지금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추천 가족 여행지는 네이버 카페 초등 부모학교에도 올라져 있으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엄빠TV에 나오는 정보들을 잘 보시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